건강검진센터에서 이거를 왜 굳이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분들이 찍으면은 쓸데없다. 그거 찍으면서 방사선에 노출만 될 뿐이거든요. 한 번 찍는 것도 상당히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큰데, 3번 찍으면 암이 바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여러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검진이라면 이제 우리가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일단 이제 현대사회에 태어난 이상 이 현대 의료 기술을 충분히 누리는 게 우리의 권리자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무 건강검진은 4대 보험을 이제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공문이 온다든지 우편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5대암이라고 해서 표적질환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이 또 가능한 경우 치료가 또 가능하고, 또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 영향이 클 때, 무증상 기간이 또 있을 때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고려해서 나오는 그런 검진인데, 거기에는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 다음 간암,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 또 검진 항목이 들어갔어요.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에 한해서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다들 검사를 하라고 날라오는 거죠, 집으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면 20살부터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면 이제 40세부터 위내시경을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분변 자멸받는 검사라고, 변을 봤을 때 피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혈변이 보였다 그러면 내시경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 그 외에도 간암 같은 경우도 고위험군에 한해서 40세부터 이제 초음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또 40세부터 유방 촬영술을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라고 보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식사를 할 때 그냥 흰 밥에 해당돼요. 공깃밥을 먹을 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사비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마 비급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검진 센터에 가시면 기본적인 나라에서 해주는 공단 검진 말고 그 외에 사비로 들여서, 즉 뭐 복부 초음파라든지 유방 초음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거 외에 뭐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CT도 많으니까 복부 CT, 골반 CT, 폐 CT, 흉부 CT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MRI까지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앞서 언급했던 5대암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 외에는 거의 다 사비를 들여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펫시트라고 해서 PET라고 하거든요. 진단된 암 환자들이 보통 대학병원에서 전이가 있나 없나 다른 부분에 확인용으로 찍는 거지, 건강검진으로는 거의 그냥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선의 노출이 너무 커요. 저설량 흉부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의 노출량이 예를 들어서 6에서 10mSv라고 생각을 하시면, 펫CT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거의 3배, 그러니까 32까지 정도 측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방사선이거든요. 한 번 찍는 것도 상당히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인체가 한 번에 100mSv가 노출이 되면은 암이 바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펫CT를 예를 들어서 한 3번 찍으면 뭐 암이 생길 정도로 이제 큰 노출량이죠. 그렇지만 득과실을 따졌을 때 암 환자분들이 한 번쯤 찍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분들이 펫CT를 찍으면은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이거를 왜 굳이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심장 초음파인데,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잘하는데 멀쩡히 걷고 뛰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굳이 심장 초음파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장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뭔가 심장에 기형이 있었다든지, 부정맥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심장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판막 질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찍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으신 분인데 굳이 그거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심장 초음파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뇌 CT를 아무 증상이 없는데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거긴 하거든요. 뇌 CT도 가끔씩 뭐 두통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래 한 번쯤은 찍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뇌 CT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 찍으실 거면은 뇌 MRI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일단 뇌 CT 자체는 편두통으로 그냥 단순하게 찍으셨을 때는 정말로 열은 다 정상 나오셔요. 이게 두통이 있는 것 가지고는 뇌 CT에서는 뭔가 발견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냥 MRI가 좀 나을 정도가 있고, 그거 찍으면서 방사선에 노출만 될 뿐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허리가 평소에 내가 안 좋았다 해서 허리를 CT를 조금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도 별로
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CT는 저는 웬만하면은 흉부 CT는 좀 찍으실 만하고, 그 다음에 조형증강 복부 CT도 한 번쯤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 비조형증강 CT는 조금 말리고 싶은 게, 조형증강을 하지 않은 복부 CT는 돈 낭비거든요. 몸에 방사선만 쬐일 뿐이고 조형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이 그냥 다 새카맣게 나올 뿐이에요. 전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CT를 찍을 때 가끔씩 비조형제가 들어간 복부 CT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분들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이거 남녀 공용으로요. 그거 두 개는 그냥 기본으로 좀 20대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30대가 되셨다 그러면은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외에 한 번쯤은 찍어봐도 되게 괜찮은 거는, 예를 들어서 폐 CT, 흉부 CT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흉부 CT는 저설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CT라고 하면은 방사선 어떻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 흉부 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설량이라서 몸에도 안전하고, 한 번 찍었을 때 정상이 나오셨다 그러면 굳이 매년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한 번쯤 찍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추가로 정기적으로 찍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을 좀 드신다 싶으시면 일단은 위내시경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 내가 만약에 또 여자분이시다, 유방 초음파를 정말 꼭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넘으셨다 그러면 제가 언급해드린 이제 모든 거 외에도 플러스 경동맥 초음파도 한 번쯤 시작을 하셔야 될 나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동맥 초음파는 성인병하고 연관이 되는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50대가 되셨다, 대장 내시경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나라에서는 50세부터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분별 자멸 받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한 45세쯤 됐다 그러면 슬슬 한번 대장 내시경을 한 3에서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CT는 이제 MRI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그리고 MRI는 고가다, 이게 먼저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CT는 충분히 우리가 주변에 조금 둘러봐도 한 2차 병원급만 되어도 CT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꽤 있어요. 대학병원급으로 좀 가시면 이제 MRI까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방사선에 노출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인데 CT에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는 찍을 수 없다. 그리고 어린 소아들의 경우에도 CT는 가급적이면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찍는 게 좋고요. 대신에 MRI는 거기서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 없이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또 CT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단면 자체를 복부 CT라든지 그 다음에 흉부 CT, 두경부 CT 이런 식으로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종합사전처럼 전반적으로 정말 쫙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줘요, CT는. MRI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복부 CT에서 췌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췌장에 관해서만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또 MRI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이스로 MRI를 보통 찍는 경우는 잘 없고요. CT를 먼저 찍은 다음에 MRI를 많이 찍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점은 근골격계라고 해서 우리가 팔다리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데, 이런 소프트 티슈, 이런 살, 근육 이런 것들 보는 거에는 MRI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등,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팔다리 찍을 때, 만약 관절 찍을 때 이런 건 MRI가 또 굉장히 유용하죠.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먹고 싸잖아요. 그래서 먹고 싸는 그 통로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에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그 길을 할로 비스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로, 텅 비어있다. 비스커스는 내장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건 내시경인데, 심지어 지금 CT나 MRI 같은 경우도 할로 비스커스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위내시경은 말 그대로 목구멍에서부터 위까지를 철저하게 위, 그 다음에 식도까지 다 보는 거고요. 대장 내시경은 항문으로 들어가서 대장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 카메라 자체가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내시경만큼 그냥 직접적으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암과 대장암을 발견하기에는 이 내시경 말고는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과별로 해당 전문의 선생님을 잘 찾아서 그런 분들이 잘 상주하고 있는지 의료진을 먼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사 면허증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그분은 공인이 된 거고, 거기다 플러스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그분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의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초음파를 받을 거다 그러면 내과 전문의보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면 일단은 보장은 되실 거예요. 프로필을 보시면 내시경 뭐 몇 건을 해봤다,
좋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가는 게 그나마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음파를 받을 때 심지어 전문의가 아니고 또 의사가 아닌 분이 초음파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음파를 받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네? 그러면 제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내시경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초음파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에게 초음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운명이 갈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번 달만 해도 정상소견 들었던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유방암이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보시면 초음파를 조금 믿을 수 없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초음파가 싼 가격에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복부 초음파 정상이었어? 유방 초음파 정상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좀 있다가 정말로 암에 걸리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하실 거면 의료진을 잘 파악하고 가셔라. 내가 초음파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영상외과 전문의가 나한테 초음파를 해주는지 그걸 좀 따져보시는 게 좋고 내시경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웬만하면 피해라. 내가 만약 고혈압과 뭐 당뇨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내 상황에 맞는 검사. 당뇨가 있으면은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을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를 좀 더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게 좋고 딱 뭔가 일목요연하게 그 한 건에 딱 묶여져 있는 패키지는 따라가시면은 나한테 정작 맞는 거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제 오히려 비싼 거일수록 조금 경계를 해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비싼 거일수록 거품이 껴있는 경우가 많고 은근슬쩍 끼워넣기처럼 뭐 이거를 해서 되게 뭐 많이 해준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사실 건강검진센터 가시면 패키지 해가지고 굉장히 뭐가 되게 많아요. 뭐 무슨 VIP 패키지 뭐 어떤 패키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잘 뜯어보시고 비싼 패키지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의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건강검진을 보통은 연말에 서둘러서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검진 웬만하면 이제 연말을 조금 피하셔라. 제 생각에 3월부터 한 9월까지가 제일 좋거든요. 그 사이에 받으시면은 검진을 해주는 의료진도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분 한 분 소중히 잘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몰려버리시면은 건강검진센터도 이제 철이기 때문에 해당 전문의도 컨디션이 좀 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봐서 그걸 알거든요. 웬만하면은 성수기를 피하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을 받을 거다. 일단 내 몸에 이거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딱 하는 건데 투자를 좀 하신다 생각하시고 발품을 좀 파르셔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를 잘 찾으셔서 그리고 경험이 많이 풍부하신 분 검사를 좀 하시는 걸 좀 공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Thank you.